네, 안녕하세요. 주호 티처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중등 임용 2차 면접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기출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구상형 1번 문제는 수행평가에 관한 내용이네요. 수행평가 학생들 쉽지 않죠. 문제는 문제점 세 가지를 한번 분석하고 해결 방안까지 얘기하라고 합니다. A번,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대요.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 기간이 겹치면 다들 알겠지만 학생들 하루에 4개씩 수행평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애들 당연히 힘들어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동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선택형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학생들 은근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 차시 배분이 똑바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는 활동 시간이, 실제 활동 시간이 부족한 문제죠. 교사가 생각하기에는 1시간 45분 안에 중학교 기준으로 5분, 10분 설명하고 30분 활동하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에 많이 못 따라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시를 고려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됩니다. 10번 말해도 또 물어보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충분한 안내 시간을 가지고요.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 그 어떤 수행평가든 실제 활동하는 시간을 저는 한 차시 이상으로 무조건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해야 한다.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안내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차시 수업을 뭐 좀 일찍 끝나면 한 20분 정도 충분히 20분 이상으로 하는 편입니다. 좀 시간이 더 많이 남으면 예시까지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활동을 딱 이제 마음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시를 고려해서 다시 수업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행평가 기간이 겹치는 거죠. 자, 요거는 여기 문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타 과목과 겹치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요거는 학년별로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년별 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겹치는 기간에는 분배를 좀 해서 겹치는 기간을 확인해서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잘 분배한다. 그리고 뭐 꼭 학년별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본인 판단하기에 교사가 판단하기에 요즘에 좀 많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의견을 한번 구해서 이번 주에 뭐 괜찮니? 내가 차시에 괜찮으면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분배해주면 애들 입장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수행평가 이런 거 왜 해요? 조사하고 애들이랑 모둠 활동하는 거 말고 나는 그냥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진짜 시험 아니에요? 선택형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행평가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죠. 평가의 목적. 하지만 애들이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는 이유. 그리고 중요한 건 항목. 어떤 점을 평가하는 건지 얘기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네가 외워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가 자료 조사하는 능력. 그리고 친구들에게 협업하는 대인 관계, 협업 능력.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 자, 요런 것들이 얘들아 사회에 나가면 실제로 너네가 회사 다닐 때 써야 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너네가 공부하는 시험뿐만 아니라 요런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야. 나중에 성인 돼서도 분명히 쓰일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행평가 항목과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언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들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볼게요.
이번 문제는 여기 지각하는 학생 내용이 나오네요. 지각 이거 정말 해결하기 힘들죠. 진짜 지각한 애들은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얘가 어디가 아픈가 싶을 정도로 매번 늦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우가 지각이 잦은 건 알겠는데 선생님 너무 힘들어. 계속 지각하고 학교에 결석하면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유급될 수도 있어. 유급될 정도라면 이거는 미인정 지각 그리고 결석이 많은 그런 학생이겠죠. 이 학생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때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두 가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사의 방안을 한 가지씩,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각각 연관지어서 말하는 거라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네요.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이 문제이지만 사실 이 지각과 관련된 진짜 근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인정 결석을 많이 하는 학생은 보통 가정이나 또는 교우관계, 기타 등등에서 엄청 힘든 일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교사가 생각하기에 쟤는 게을러 이게 아니라 실제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가정이나 교우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걸 말을 절대 못하겠죠. 그런 거를 좀 알아야지만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를 이제 더 키우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자질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제 생각에는 근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조금씩 지각하는 게 아니라 미인정 지각 결석이 많다는 것은 학교에 부적응한다는 얘기거든요. 학교에 부적응하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질은 문제가 뭔지 분석하는 능력이겠죠. 가정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 그러면 가정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일단 뭐 문제 파악 능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얘 문제가 뭔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교사의 방안. 일단 집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교우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우 관계 그리고 학부모들과 꼭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학부모 전화하면 어떤 사람인지 딱 감이 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이러는지 학생과 학부모의 말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말을 꼭 들어보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의 근본 원인을 지각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게으름인지 또는 가정 내 학대인지 또는 폭력인지 또는 교우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이 선생님과 말을 잘 할까요? 담임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말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레포를 형성하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학생들과 따분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자, 요거는 이렇게 말할게요. 공감 능력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얘네가 학교도 다니기 싫고 분명히 문제는 뭐 다른 것도 많을 거예요. 담배도 피고 막 이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뭐 자기 공감도 안 해주고 그냥 담임이락시고 앉아가지고 상담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공감을 통해서 레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순서가 이렇게 공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개인의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레포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한다. 상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이때 들어줄 때는 꼭 듣기만 하고 공감만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내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학생에게 이거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봤자 얘가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거부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제시는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마음이 열려서 이야기를 술술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또 말을 한번 트면 얘기를 아주 그냥 쭉쭉쭉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상담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거는 교육관과 관련된 아주 단골 문제죠. 이거는 뭐 면접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사례만 좀 바뀌어서 거의 제가 2016년에 시험 봤을 때도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학생을 스스로 물을 먹게 할 것인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교육관에 관련된 거니까 억지로 물을 먹도록 한다. 말 안 들으면 훈련을 시키듯이 해서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한 가지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례를 제시하라고 했네요. 일단 A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B 둘 다 가장 관련된 거, 학생들의 요즘에 복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모두 이야기를 사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가로 데려가서 스스로 물을 먹도록 해야 된다. 스스로 복장을 잘 지키도록 말로 알아듣게 지도해야 된다. 또는 안 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복장 누가 지키나 학생들 안 지킨다 이러면 스스로가 안 되면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벌을 통해서 복장을 똑바로 교복을 입도록, 교복을 말하는 겁니다. 교복이나 뭐 이런 것들 학교마다 다르겠죠. 복장을 지도한다. 이때는 벌을 통해서 한다. 자, 이런 사례를 하나씩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교육관이 다르니까 어떤 걸 자기가 정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에 가면 이런 상담과 이상적인 내용으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는 학생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럴 때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은, 교육관은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체로 대우해준다. 동등하다. 교사와 동등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둘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의 원칙, 교칙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떤 성찰 활동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성찰 활동을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벌을 조금 줘야 됩니다. 체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뭐 실제로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켜주는, 원칙이 중요하다, 중요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복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물러서면, 선을 넘어서면 계속 밀려나게 돼 있어요. 한번 티셔츠를 봐준다, 또는 뭘 봐준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뭘 입고, 다음에는 또 아예 뭐 다른 걸 입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이 변하기 때문에 원칙은 스스로 이렇게 하되 실제 지도 방식은 이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학년도의 학생들은 스스로 잘 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항상 이렇게 정해놓되 지도 방식은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한다. 아니면 요거를
바꿔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칙은 엄격하게 해놓되 지도는 유동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좀 강압적인 스타일로 할 거냐, 교육적인 인격적 대우를 할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즉답형 한번 봐볼게요. 즉답형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업무를 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부장 A는 과거 방식대로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하자. 그 다음에 부장 B는 온라인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누가 더 좋냐? 나는 선호하는 부장교사가 누구냐?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호하지 않는 부장교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갈등을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회생활입니다. 그죠?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을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해도 그 교사, 동료 교사 간에 직장 생활에서 이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내놓은 문제 같네요. 인간관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우리가 똑바로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인성적인 교사의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대처하는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내리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1-1번은 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A의 장점. A의 장점은 대면 회의죠. 뭐가 좋을까요? 실제로 근데 계획을 짜거나 학년부에서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하면 원격 수업 해봐서 알잖아요.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 또는 분위기 이런 것 중요하죠. 사람들이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소한 아이디어,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암묵지라고 하죠. 암묵지 이런 개인적인 지식들을 공유하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회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A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꼭 귀찮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할 때 이런 사소한 아이디어는 카톡에서는 이거는 해도 될까? 이렇게 삭제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게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사소한 그 마인드맵 그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하듯이 이런 걸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죠. 저는 이 B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의 장점이 아니라 이 앞부분이 장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이 얘기는 변화에 거부감이 조금 덜 하다는 겁니다. 그 부장님 정도 연차가 되면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걸 선호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고 자 이런 면이 여기 이 속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부장을 선호한다. 자 이런 면을 선호하는 이유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나이가 많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분이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해도 되게 진짜 꼰대처럼 하던 대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자기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에 거부감이 낮고 환경 변화에 대처가 잘 되는 부장님은 뭘 해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여기 얽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대처 방식을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만약에 서러워하지 않는 부장과 내가 싫어 죽겠는데 갈등까지 생겼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요거는 일단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은 내 감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 감정이나 선호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 학교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을까? 나는 왜냐면 학교에 소속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길 정도면 부장교사가 기분이 언짢겠죠. 그러면 그거를 풀어줘야겠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갈등이 생겼으면은 일단 자신을 낮춥니다. 부장님 아까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의 거부감도 또 한층 낮아집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장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자신을 먼저 낮추고 들어오는데 뭐 엄청나게 화가 진짜 나지 않는 이상 뭐 얘기가 통하겠죠. 자, 그러면은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가 났다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배제한다. 부장의 의견을 여쭈어 본다. 따로 찾아가서. 그리고 중요한 건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좀 좋은 거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부장님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따로 둘이 식사 괜찮으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고 저는 잘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약간 좀 맞춰주면서 맞춰준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야지 이제 업무 처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뭐 날 세워봤자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원만한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이어서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반박은 좀 피하고요. 오히려 반박이나 뭐 어떤 의견 제시는 그 연차가 높은 부장님일수록 자존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박이나 의견 제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다. 부장님 아까 회의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면은 조금 더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지고 거부감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자, 대강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저라면 어떤 식으로 해볼까?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